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24일로 결정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와 세계기독교 이단대책협회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9월에 있을 제4차 한국로잔대회의 신학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교계는 성명을 내고 생명이 상품화되고 인격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직 선교사들의 대규모 은퇴가 예상되며 선교지에서 쌓은 사유재산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선교협의체와 교단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23 제자교회 연합수련회를 경기도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시점을 24일로 확정했습니다. 오염수 처리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인데요. 하지만 방류를 결정한 직후 국내외 거센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 개시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약 12년,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解消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하지만 주변국과 자국 어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이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漠视排海计划损害全球海洋环境和人类健康的风险，执意推进核污染水排海计划，是极端自私和不负责任的。 후쿠시마 원전에는 약 134만 톤의 오염수가 대형 탱크 1000여 개에 보관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기간을 대략 3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내년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복음주의 선교운동 로잔대회가 때 아닌 이단성 시비로 논란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되어 오던 로잔운동의 신학적 문제점들을 비판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와 세계기독교 이단대책협회가 내년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로잔대회의 정체성과 신학적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일각에서만 제기됐던 로잔운동의 종교 다원주의 문제와 신사도운동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한상협과 세이협은 복음주의 선교운동으로 알려진 로잔대회가 신사도운동 계열 이단들이 성장할 수 있게 영향을 줬다며 교계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잔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대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당시 대회에서 피터 와그너, 신디 제이콥스, 조지 오티스 등 대표적 신사도운동가들로 구성된 강사진들이 지역의 영과 영적 도회 등 이단적 교리를 발표하면서 비성경적 교리들로 신사도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날 한상협과 세이협은 2차 로잔대회 당시 피터 와그너가 강조한 지역의 영, 영적 도회 등 비성경적 신사도 교리를 회개한 뒤 4차 대회를 준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천지가 아무리 지금 신천지 교리를 안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신천지입니다. 옛날에 가르쳤던 이단 교리를 회개하고 처리하지 않는 한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로잔위원회가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처리했다고 하는 성명을 발표한 다음에 4차 대회를 하는 것을 현재 국내 교단들에서 참여 금지로 결의하고 있는 인터콥 또한 로잔 언약에 기초한 신앙 고백을 갖고 사역한다고 말하고 있어 내년 로잔 대회 개최 이후 국내 신사도 운동 계열의 이단적 교리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한 단체들의 참여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3차 로잔 대회가 있기 1년 전부터
WEA와 로잔 위원회가 공동으로 대회를 개최한다고 홍보했습니다. 로마교회 신자들, 정교회 신자들, 또 WCC 회원 1,000명이 참여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 측은 오는 24일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맞서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견해와 로잔 대회 내 신사도 운동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모성을 보호하고 자녀의 건강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해 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법률이 바로 모자보건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야당 국회의원이 주도해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논란인데요. 교계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조생식술, 다시 말해 난임치료로 더 많이 불리는 이 시술은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부부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명 시험관 시술입니다. 현재 산부인과협회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등의 근거를 들어 미혼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 시술은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관장하는 법률인데 최근 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발의한 내용은 보조생식술 시술 등을 통한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허가해달라는 것, 즉 미혼 여성의 비혼 출산을 합법화시키는 게 골자입니다. 그 밖에 동성 커플의 정자수정, 인공수정 출산 합법화, 정자은행의 합법화, 의료기관이 비혼 출산을 원하는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 시술 거부 금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교계단체들은 정상적인 가정이 해체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보조생식술이라는 것은 결혼한 가정, 부부, 아기를 갖지 못할 때 이제 국가에서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모자보건법의 그 기준을 없애버리고 비혼 출산, 내가 뭐 아무 때나 이 아이를 갖고 싶다면 정자은행이나 난자은행에 있어가지고 아이를 갖겠다 하는 건데 이런 번식술을 갖다가 사용한다,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 인격권을 무시하는 일이 되겠고 또한 그 헌법에서 이렇게 지정해놓은 가정의 그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이명진 상임운영위원장은 또 남녀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아닌 동성애자들이 정자은행을 통해 선택적으로 정자를 구매하고 쉽게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생명이 상품화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심에 그런 아이를 이렇게 출산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정신적으로 피곤하거나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적에 아이를 이제 내다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제 더 나은 외형의 또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아이를 갖기 위해서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계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까? 먼저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께서 남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밖으로서는 기독교 가치에 반하는 법안을 만드는 의원들에게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교단마다 특별하게 이제 이런 생명 존중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관계자들은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유사한 입법 행위가 일어나 기독교의 가치와 윤리를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신규 선교사의 유입이 줄고 기존 선교사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교지의 재산 이양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협의회와 한국교회 9개 교단은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대다수 선교사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며 선교지의 재산 이양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는 자비량 선교사는 3,600명으로 전체 2만여 명 중 16%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교사는 교회나 교단의 후원을 의지하는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 후원금과 사유재산이 합쳐지며 은퇴를 앞둔 선교사는 재산 처리 과정에 문제를 겪게 되는 겁니다. 한인 세계선교협의회와 9개 교단 선교연합체인 한교선은 21일 선교재산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재산의 안정적인 이양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이들은 20년 내 현직 선교사의 대규모 은퇴가 예상되는 만큼 선교지 재산 처리를 위한 공동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게 가지고 있다가 은퇴하고 정리가 이런 케이스들이 더러 이렇게 나오고 또 선교 현장마다 그 재산권 부동산 처리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두 단체는 교단별로 다른 은퇴 선교사의 재산 처리 정책의 방향성을 일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교의 목적으로 이뤄진 재산이 현지에서 지속성을 갖고 선교 사역에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함께 같은 시선으로 이제 앞으로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선교사에 대한 은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 복귀한 선교사들의 노후를 관리하고 이들의 국내 자립에도 교단 차원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좀 교육과 훈련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계속 계몽하고 강화해서 공감대를 더 많이 형성하고 맞춰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각 교단들이 준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날 두 단체는 선교사 지원에 대한 방향성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재산권 이양과 관련한 실무적 내용을 발표하며 새로운 선교사의 교체와 선교지 상황도 함께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2일 경기도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2023 제자교회 연합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2010년 독립한 제자교회들의 성령 충만 회복과 교회 부흥 및 교회 간 관계 강화를 위해 열렸으며 광명, 분당, 성동, 하남 등에서 목회자와 성도 1,270명이 모였습니다. 이날 개회 예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란 주제로 설교를 전하며 제자교회가 모두 함께 부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성령 대망회에서는 수련회에 참여한 전 성도가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1일 서울 서초구 총회본부에서 제45-3차 총회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9월 정기총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제46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건과 총회 회장단 보고, 총회 헌의안 보고 등이 안건으로 나왔으며 대표총회장 후보 추대의 경안노회 백석대학교의 장종현 목사, 총회장 후보에 서울 강선호회 하늘문교회 김진범 목사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날 실행위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장종현 총회장은 총회를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총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을 다할 때 우리 총회의 미래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실행위원님들께 이 일에 모범이 되어주셔서 무엇보다도 9월 9일 열리는 45전 기념대회에 힘을 모아서 우리 총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성도들의 긍지를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편 백석총회는 같은 날 오전 유지재단 이취임식을 진행하고 신임 이사장에 정영근 목사를 세웠습니다. 익산노회 은퇴 목회자 모임인 은목회 정기 모임이 익산 대장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은목회는 익산노회 소속 은퇴 목회자와 목회 관계자들의 모임으로 익산과 전북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 모임 예배를 시작으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은목회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안건을 나눴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 여기 아직 가입 안 하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참 안타까워요. 나름대로의 포부들은 다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목회 현장에서 일을 하셨고 그랬는데 끝까지 나이 먹었어도 마음과 뜻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장교회 김명산 담임 목사는 익산의 성시화를 위해 앞장서온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이렇게 은퇴하셨어도 복음을 위해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우리 구티비도 익산 기독교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혼 산모의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들인 뒤 2시간 후 300만 원에 다시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11시 34분쯤 인천 카페에서 300만 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데 당일 오전 9시 57분쯤 B양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지불한 뒤 B양을 건네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양의 친모는 미혼 상태에서 아이가 생겼지만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 인터넷에 글을 올렸으며 A씨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전은 반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말 기준 총부채가 201조 4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상장사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이며 이에 따라 한전은 하루 평균 약 70억 원을 이자로 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말 총부채가 192조 8천억 원에서 반년 새 8조 원가량 늘어나는 등 급등한 국제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영업손실이 급증한 가운데 올해도 한전이 수조 원대 영업손실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강남역 흉기범행 예고글을 올린 피의자가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22일 아침 8시 반쯤 서울의 주거지 인근에서 30대 회사원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30대 남자로서 경찰관은 아니며 본인이 회사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경찰관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추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희초 교사가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2일 전날 개학한 서희초가 2학기에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주 1회 정기 모니터링을 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사가 사망한 1학년 6반에 새로운 담임교사를 배치했고 1학년 5반과 6반 교실은 리모델링한 신관 2관으로 이전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개학 후에도 계속 운영됩니다. 부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부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이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일본 정부가 22일 밝혔습니다. 북한은 해상위험구역 3곳을 설정했는데 북한 남서쪽 황해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입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북한의 이번 통보가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군사 정찰위성을 재발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해 22일 오전 8시 8분 항행경보를 발령하면서 3개 구역 모두 우리 선박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며 집중 모니터링을 해 이 구역을 지나가는 선박이 생기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우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브릭스가 22일 제15차 정상회의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센튼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의제는 회원국 확장 문제입니다. 현재 브릭스는 5개 회원국의 앞글자를 따 구성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23개국이 브릭스 가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외연 확장에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인도와 브라질 등은 이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2019년 브라질에서 열린 제11차 정상회의 이후 4년 만의 대면회의며 러시아를 제외한 4개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수십 년 만에 열대성 폭풍이 상륙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쪽 휴양지 팜스프링스에 하루 동안 8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이를 평균 강수량 기준으로 계산하면 6시간 동안 반년치 비가 내린 것입니다. 주요 도로들이 통제되고 주민들은 고립됐다가 구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발생한 허리케인 힐러리가 열대성 폭풍으로 위력이 감소하면서 이틀 뒤 캘리포니아에 상륙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남부 샌디에이고에서도 하루 동안 4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세력이 약해졌지만 10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냈던 1939년 열대성 폭풍 이후 84년 만에 가장 강력한 폭풍으로 관측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극단주의 무슬림 세력의 공격으로 많은 교회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무너진 교회 건물의 잔해 속에서 주일 예배를 지킨 성도들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약 200명의 기독교인들이 파키스탄 동부 자란왈라에 위치한 구세군 교회 옆 좁은 골목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량을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기독교인들의 거주구역인 자란왈라에서는 무슬림 폭도들의 공격으로 교회 26곳이 불타고 기독교인 가정 500여 채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강전인 코란을 모욕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약 160명의 무슬림들이 폭동에 가담했고 이 가운데 129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절기상 처서인 내일은 전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고 60mm에 달하는 세찬 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무더위는 잠시 물러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30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3도, 광주 29도,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이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결정에 한국 정부는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국내 피해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가는데 진정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